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이 영상은 무한한 유튜브 세상에 제가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입니다. 오랜 시간 저 혼자 책을 읽어오면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에도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 세상에 와보니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책이어도 읽어주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북튜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 그리고 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공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혼자서 공부를 하니 성장이 더디게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쑥쑥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사이토 히토리님의 함께 나눠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이토님은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12년간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10위 안에 들었던 부자인데요. 저처럼 돈과 마음 공부의 초보자인 사람에게는 더없이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배워본 적 없는 돈과 마음에 대한 공부 편안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사이토 히토르님의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요, 1부 부자의 돈, 2부 부자의 성공, 3부 부자의 인간관계, 4부 부자의 운,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꼭지를 선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들으시면서 많은 공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돈을 배워야 하는 시대. 얼마 전 히토리 씨 팬 모임 가게에서 한 팬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돼 죽겠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대에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배워야 하는 테마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학교 시간표를 보면 1교시는 사회, 2교시는 과학, 3교시는 수학,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과목이 바뀌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전쟁의 시간은 20세기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미 다음 숙제를 내려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쟁 걱정을 하고 있느니 지금 해야 하는 숙제를 확실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하는 숙제란 무엇일까요? 그건 돈 문제에 대한 공부입니다. 돈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마루칸이라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직원들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월급 150만 원으로 생활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130만 원으로 가능하게 머리를 쥐어짜고 나머지 20만 원은 저축을 하는 게 좋겠지요. 당신이 노숙자라면 음식을 받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빈 깡통 혹은 종이 상자를 모아서 파는 등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어떻게든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돈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총리부터 생활이 힘든 사람까지 모두 똑같이 폭탄이나 총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돈의 시대가 되었죠. 따라서 총리든 사장이든 월급쟁이든 노숙자든 경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속이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챈 사람입니다. 만약 이걸 알아채고 본인의 돈을 확실하게 관리까지 한다면 신은 당신에게 잘했다는 뜻의 동그라미를 쳐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여러분이 좋든 싫든 돈을 배워야만 합니다. 돈을 줄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준다. 부모님 혹은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내는 파동이 돈에 깃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이 돈으로 마음껏 즐기세요 하며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천이라도 가서 느긋하게 쉬고 오세요.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세요 하면서 말이죠. 반대로 얘는 불쌍하니까 하는 동정심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하는 불안함을 갖고 돈을 주면 그 돈에 그러한 파동이 깃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이유로 돈을 써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돈을 줄 때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되는 거죠. 돈에도 이 끌려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다만 돈을 돈 이외의 것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끌려오지 않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이 진지하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거야 라고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에게 붙어있던 지도령이 바뀝니다. 지도령이란 일이나 재능 등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당신을 지도해주는 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도령은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령은 때맞춤 교대라는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도령이 교대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이 붙어있는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입니다. 예컨대 당신이 오늘부터 돈 버는 것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붙어있던 빈둥거리는 감각의 지도령이 왠지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 전보다 진지해진 것 같군. 그럼 돈에 대해 잘 아는 지도령과 자리를 좀 바꿔볼까? 라며 선수 교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대되어 들어오는 것이 진짜로 돈을 벌게 해주는 지도령입니다. 이렇게 지도령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계속 떠오르게 되지요. 또 당신에게 떼돈이 생길 찬스가 잇따라 온다든지 같이 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돈을 벌고 싶어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지도령이 교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먹고 살 만큼만 돈이 있으면 되지 뭐. 지금 수입으로도 살만하니까 그걸로 됐어. 팍팍 벌어봤자 가족한테 미안해질 뿐이니까 용돈벌이만 하자. 와 같은 생각을 하면 절대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빈둥거리는 감각의 지도령이 언제까지나 붙어있게 되거든요. 이처럼 당신의 기분과 생각에 따라 어떤 지도령이 붙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한다.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욕이 전혀 나지 않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앉은 기분을 밝고 가볍게 전환시키면서 의욕도 무럭무럭 솟아나게 해주는 비장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000원 전차로 출퇴근을 하다니 훌륭한걸? 애들한테 웃으면서 대했으니 난 정말 좋은 엄마야. 직원의 장점을 알아주고 칭찬해준 건 아주 잘했어. 이렇게 자신이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면 기분이 벅차올라 내일도 잘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화자찬을 하고 나면 의욕이 솟아날까요? 그것은 뇌에 칭찬 회로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에게는 겸손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국민성이 있어 사람들의 평소의 자신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이 뭐 나한테는 무리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면 뇌에 불행회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이 불행회로가 생겨버리면 매우 성가십니다. 일을 하다 아무리 멋진 찬스가 생겨도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하고 지레 포기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이미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행회로를 부숴버리려면 뇌에 칭찬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칭찬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습관이 생기면 칭찬회로가 점점 두터워지고 동시에 불행회로는 점차 가늘어지죠. 하지만 막상 자신을 칭찬하려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일을 잘 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중에는 특별히 칭찬할 거리가 없으니 나는 스스로를 칭찬할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을 칭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만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을 테니까요.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 봅시다. 며칠간 이렇게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칭찬 회로가 생겨 동기부여가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설사 10년간 불행 회로가 지배하고 있었다 해도 칭찬 회로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며칠,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자신감이 붙고 계속 빠릿빠릿하게 행동할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칭찬 회로가 생겨납니다. 매일 자기 전에 내가 오늘도 늘 하고 있었던 일을 잔뜩 칭찬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욕이 솟아날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이 무시당하는 원인 중에는 벌벌 떠는 파동을 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느라 그 사람의 몸에서 항상 벌벌 떠는 파동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벌벌 떠는 파동을 알아채고 깔보면서 덤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파동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싶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상냥히 대하고 친하게 지내야만 한다면 대단히 성가신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또한 좋은 사람 중에는 나는 평범한 인생으로 좋게 이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벌벌 떠는 파동이 되어 더 심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결국 현실로 끌려오는 것이죠. 따라서 벌벌 떠는 파동을 내면 실제로도 계속 벌벌 떨어야만 하는 현실을 끌어옵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것, 생각한 것은 우주로 발신됩니다. 따라서 그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좋은 일을 끌어오고 싶다면 배에 힘을 주고 당당히 외치세요.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괜찮아. 그때마다 나는 그걸 뛰어넘고 영혼을 성장시켜 왔으니까. 이렇게 기합을 넣고 떡 하고 버티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일들아,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대처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남기는 비법. 주변에 민폐가 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내 주변에 이렇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하며 남에게 푸념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당신의 주변에 맴돌게 됩니다. 계속 강조했듯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입에 담고 있는 일을 끌어당기니까요. 쟤는 매번 폐를 끼쳐. 그 사람이 정말로 싫어졌어. 라는 말을 늘 입에 담고 살면 내일도 또 같은 말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폐가 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자신의 이상을 몇 번이고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또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당신 근처에 못 오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느새 싫은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언어가 부리는 마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 나타나도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굳이 본인이 나서서 폐 끼치는 사람을 혼내주거나 그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도 싫은 사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는 당신이 입에 담는 말 한마디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말이라는 것에 깃들어 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힘이라 할 수 있죠. 좋은 것을 퍼뜨릴 때 행복의 도미노가 생긴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정말 멋진 책이 있어요. 이걸 하면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좋은 일을 배운 다음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행함과 동시에 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저는 이것을 행복의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가르쳐 주는 방법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용건이 끝날 때쯤 그러고 보니 말이야 하면서 살짝 언급을 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 그렇게 해서 행복의 도미노가 계속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행복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면 행복의 도미노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이지요. 신은 당신이 대가 없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알았을 때 주변 사람에게도 전하는 행위는 무엇보다 간단한 대가 없는 사랑의 한 실천 방법입니다.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의 행복도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바통을 이어받아 행복의 도미노가 생기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나는 뭘 해도 운이 좋아지지 않아 라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분명히 또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의 몸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를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검지와 엄지로 O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 O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가락에 힘을 꾹 줍니다. 그리고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검지와 엄지를 누군가에게 잡아당기도록 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검지와 엄지는 뚝 하면서 아주 간단히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재수가 좋다, 재수가 좋다, 재수가 좋다 라고 반복하면서 누군가에게 검지와 엄지를 잡아당기게 해보세요. 어떤가요? 검지와 엄지에 꾹 힘이 잔뜩 들어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오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입에 담는 말에 따라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재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검지와 엄지에 힘이 꾹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는 신기한 힘, 즉 재수의 힘이 채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재수가 없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 몸속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게 되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몸속에 힘을 빠지게 하고 가장 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약한 상태로 살아가면 누가 조금만 신경 쓰이는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는 이야기를 해도 금방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증폭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이란 중요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몸속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 가장 약한 상태가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대로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힘이 차올라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재수가 있는 일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편안하게 잘 들으셨나요? 오랜만에 저도 책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문장들이 많았는데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들을 때마다 들리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부분부터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원하는 곳에 도착하리라 믿습니다.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같이 성장하시기를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밤 되세요. 또 만나요.